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라 있는 글을 읽으면 아주 재밌습니다. 재미가 있다는 게 핵심을 찌른다는 이야기고 위트도 있고 다소 과격하게 들리는 내용도 있지만은 앞뒤 맞춰보면 결국 과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홍준표 페이스북 두 건이 기사화가 되고 화제가 되었습니다. 짤막짤막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8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은 고 정주영 회장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한 사람은 그의 아들인 정몽준 회장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은 이건희 회장입니다. 2009년 12월 나는 대한태권도협회장 자격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치를 위해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청와대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 많은 체육계 인사들의 사면 요구가 잇따랐고 청와대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회장을 사면했습니다. 그 결과 이건희 회장의 노력으로 두 번에 걸친 유치 실패를 딛고 지금의 평창 동계올림픽이 유치된 것입니다. 최근 이를 두고 검찰이 MB를 수사하면서 마치 이건희 사면을 대가로 다스 소송 비용을 뇌물로 받았다는 보도를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도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윗선의 주문에 맞추어 증거를 만들고 있으니 이러한 사냥개 노릇하는 검찰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검찰을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검경을 대등한 상호 감시 체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검사 출신인 것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씨의 대표의 페이스북 내용에 대해서 검찰이 좀 억울해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검찰이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론이 검찰이 고의적으로 그런 시나리오를 흘리는지 모르지만은 언론이 그렇게 씁니다. 그러다가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면은 또 슬며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는 만약 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올렸다 하면 이건 명백한 법률 위반입니다. 피의사실 공포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딱 떨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기자가 상상의 나래를 폈다고 하면 그건 기자 책임이죠. 어쨌든 여기에 이건희 회장이 사면된 것이 무슨 뇌물 받아서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앞장서 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공개의 사실 아닙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그 회고록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왜 사면했느냐? 사면하고 이건희 회장이 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10번을 해외를 나가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세계 IOC 위원치고 이건희 회장이 만나자고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없죠. 있을 수 없죠. 삼성그룹이 그 뒤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지금 평창올림픽이 한참 진행되는데 그 평창올림픽의 1등 공신을 이렇게 먹칠하는 기사가 나온다는 게 참 개탄스러운데 거기에 홍준표 대표가 속 시원한 일침을 가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이 왜 한국에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을까요? 문 정권은 그 이유를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묵살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 북핵 제재로 가고 있는데 정작 당사국인 한국이 의기장을 놓고 있으니 이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는 아니지요. 북을 제재하듯이 한국도 제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최근의 연이은 미국의 경제 보복인데 친북 정책을 버리지 않으면서 강경 대응한다고 해서 이 국면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철진한 친북 정책으로 이제 나라 경제까지 나락으로 몰고 가는 문 정권의 폭주를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국민이 나라를 지킵니다. 이거는 이 페이스북은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대표가 직접 쓰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남이 써서 이런 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글을 쓰려면은 이분이 글 쓰는데 상당한 시간을 빼앗길 것 같아요. 이렇게 다듬고 써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여기 글 쓰는데 바치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느냐. 뭐 원외 지구당 위원 또는 앞으로 출마를 꿈꾸는 예비 정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고 그 제1야당의 의석수가 110여 석이니까 제1당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정치력을 가진 조직의 대표인데 너무 글 쓰는 데만 정력을 낭비하는 게 아니냐 하는 안타까움도 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쓴 미국의 경제보복은 문 정부의 친북 정책 탓이다. 이 지적은 중대한 지적입니다. 사실은 사설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홍준표 대표가 논설위원이 되는 게 더 좋겠어요. 아주 사설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어느 한 방향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옳다 맞다 이렇게 쓰는 게 사설입니다. 기사는 어떻게 쓰느냐.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기사는 이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이야기도 들어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된 게 기사를 사설처럼 쓰고 사설을 기사처럼 쓰는 풍조가 유행합니다. 그게 비겁한 양비론이고 양시론인데 그러나 홍준표 대표의 글은 좋은 사설입니다. 그런데 친북 정책 때문에 미국이 문정부에 경제보복을 한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는 그 친북에 뒷받침할 만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주사파 출신, 전대협 출신들이 청와대에 있고 정권 안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한 말이 메아리로 그냥 돌다가 사라지곤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이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논평가는 책임을 안 지죠. 이분은 제1야당의 대표고 선거에 나와서 24%의 지지율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상당한 정치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투지도 있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이런 말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홍준표 대표 개인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전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대표한다고 보여지는 한국의 우파 세력 전체와 힘을 합쳐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문제를 국민들한테 먼저 알려야 합니다. 혼자서 알리면 안 되죠. 당론으로 알려야 되죠.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만으로는 이 문재인 정부의 폭주라고 했는데 폭주를 막을 힘이 없습니다. 반드시 중도라고 불리는 세력, 즉 안철수, 유승민 이런 사람들하고 손잡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중도 우파 정치 세력만으로 이런 거대한 흐름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김정은을 싫어하는 사람,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모든 국민들을 묶어내야 합니다. 묶어낼 사람은 홍준표 대표입니다. 지금 어떻게 묶어내야 되느냐. 이명박, 이회창, 김종필, 황교안 이런 사람들도 이 구국 대열에 참여시키는 총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홍준표 대표입니다. 정치에는 은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기울어 가는데 은퇴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나와야 되죠. 나오도록 초청할 사람이 바로 홍준표 대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말에 책임을 질 만한 조직적인 활동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다가오는 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방책을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중도 우파 자유진영이 다 뭉치는 그러니까 그게 후보 단일화로 구체화되는 그런 전략이 아니면은 또 지난해의 대통령 선거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대표가 한 역할은 이중적입니다. 하나는 그래도 24%의 지지를 받아냈다 하는 점에서 한국의 우파 세력이 괴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장점은 있지만은 홍준표 대표가 24%를 가져감으로써 결과적으로 야권이 분열되어 가지고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되도록 하는 도우미 역할을 한 점도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을 선택했어야 되느냐? 그것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되풀이되어 가지고 야권 분열로 또 문재인 정부의 폭주가 계속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다면 아마 정치적 책임을 이번에는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적으로 말하면 지난 대통령 선거는 한국의 우파가 중도와 손을 잡지 않음으로써 실패했습니다. 좌파 정권의 등장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실패의 교훈을 또 되풀이해서 이번 지방자치선거에서도 똑같은 구도로서 실패할 거냐? 그러니까 좌파 교육감이 30%로 당선되는 거, 서울시장에서 좌파 후보가 35%로 당선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큰 정치를 해야 됩니다. 큰 정치는 나라를 구하는 정치입니다. 거기서는 홍준표 대표의 역할이 뭐겠느냐? 저는 총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 좌파 세력이 지향하는 것은 탄핵 사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등장시킨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바꿔치기 하는 개헌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북한 정권과 논의한다. 이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은 홍준표 대표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홍준표 대표는 이런 페이스북 글도 열심히 써야 되겠지만은 그보다는 자기가 제기한 이 어마어마한 문제에 대한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는데 그 행동은 본인의 행동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의 행동,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대표한다고 보여지는 한국의 우파 세력의 행동, 더 나아가서 우파 세력이 외연을 넓혀서 중도와 손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정치판, 아니 정치라는 말도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국가 생존 차원의 싸움판을 김정은 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김정은 편에 설 것이냐, 대한민국 편에 설 것이냐 하는 큰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자유한국당은 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내놔야 됩니다. 그 뭐 여의도 연구소도 있고 많은 싱크탱크와 연계되어 있을 것이니까 오늘날 이 문재인 정부를 주도하는 세력은 이념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낱낱이 분석하고 과연 주사파냐? 전대협 출신이냐? 과연 친북이냐?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국민들한테 보고를 하고 국민들이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것. 국민들을 각성시켜야 되는데 이런 페이스북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당 차원의 공식적인 대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한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주사파 정권으로 본다. 주사파 정권은 말을 바꾸면 김일성주의자 정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보라. 뭐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나와야죠. 당당하게 막장 토론을 하든지 해가지고 국민들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이 핸들을 잡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도록 하는데 전력을 구해야 됩니다. 알도록 하는데.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알면은 국민들은 진실을 알면은 제대로 선택을 합니다. 진실을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국민이 진실을 알도록 하는 책임은 지금 홍준표 대표와 자유한국당에 있습니다. 국민이 진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페이스북 글도 좋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더 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대표
페이스북 글의 한 독자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제기한 그런 문제들에 대한 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